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알파 위도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남성분들이 겪는 여성과의 어떤 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연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 보면 제가 딱 보기에는 이거는 알파 위도우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지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 알파 위도우가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여성으로부터 벌어지고 남성에게 고통을 주는지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대부분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이 알파 위도우를 알면 대부분 그냥 눈에 쉽게 보이거든요. 왜 여성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관계에서 하게 되는지. 정말 재밌었던 게 이게 지금 구글에서 알파 위도우라고 한글로 딱 치시면 알파 띄고 위도우 제 채널에 그 영상 알파 위도우가 바로 떠요. 제 채널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아니고 지금 서서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알파 위도우 알파 띄고 위도우 딱 치면 구글에서 제 영상을 먼저 딱 보내주는 걸 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알파 위도우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에 알파 위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여성이 알파 위도우로 거듭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여성들을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또 알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여성들이 처음에 어릴 때 여성으로 태어나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레드필 이론을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태어나면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burden of performance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를 갖고 태어나죠. 여성으로서 비율이가 될 수 있고요. 여성들은 대부분 아름답죠. 정말 팻하게 살이 엄청 찌는 거 아니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youth 젊음을 갖고 태어나죠. 여자가 연애 시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가장 큰 두 가치, beauty, 다음에 youth.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게 쭉 오다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한국도 많이 미국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미국, 한국 크게 분리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10대에 들어오면 만 나이로 15세 정도 되겠죠. 그 비율이가 여성으로서의 비율이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남자 형제나 아버지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혹은 잘못된 조언을 받으면 여러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죠. 분명히 15세, 16세, 17세 이 사이에도 남자들 중에 natural alpha가 있거든요. 그런 alpha를 만났을 때 그 alpha가 그 여성을 남자의 4대 남성성, 문제 해결력, leadership, 책임감, 보호 이 부분들을 발휘를 하면서 여성을 끝까지 같이 가는 형태로 만나게 되면 이 여성은 알파 위도우가 아니라 이 알파랑 인생을 끝까지 같이 가는 거겠죠. 미국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 하이스쿨 때 만났다고 해서 하이스쿨 스윗하트 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만나서 한눈에 반한 상대와 결혼까지 골인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레어해요.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이 그때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 여자 형제에게 많은 남자를 만나보라는 조언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버지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버지상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들은 또 연애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알파를 만나고 근데 불행히도 그 알파가 이 여성의 어떤 인생을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알파를 딱 만나면 매력만 높은 거죠. 그 알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거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내 동정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 이 남자와 내 인생을 끝까지 영원히 가고 싶다라는 이 열정 어린 이 마음을 이 남자에게 완전히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이 여성은 한 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 남자에게 또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는 여러 여자를 경영의 관점에서 책임지면서 가는 게 가능한데 여성은 경영의 관점으로 그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생존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개념이라는 거는 여성이 본인의 인생을 이 관계에 건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다음에 오는 상대와 그걸 또 하는 게 두렵고 힘들고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파 위도우가 되는 거죠. 이 알파 위도우가 됐다고 해서 뭐 모두 나쁜 여자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알파 위도우가 됐다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고 또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신이나 의리가 있어서 만나는 남자와 그 의리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고 여성 본인도 남성과 대화를 통해서 같이 그 인생에서 value, 가치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인생을 하는 알파 위도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이 이 여성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진 못하겠지만 인생을 같이 빌드업 할 수 있는 상대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에게 존경만 갖고 있으면 알파 위도우라 할지라도 또 의리와 신의가 있으면 알파 위도우를 할지라도 분명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위도우를 좋아하진 않아요. 추천하지도 않고. 왜냐면 저는 남자로서 여성에게 그 여성이 저에게 본인의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을 주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파 위도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남성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알파 위도우라 할지라도 남성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소양들이 되어 있는 여성들을 찾으면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꼭 결혼 생활이 아니더라도 연인 관계를 큰 문제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파 위도우는 무조건 거릅니다. 이게 특히 결혼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연애가 되거나 이 여성분을 진지하게 만나려고 할 때에는 저는 알파 위도우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거릅니다. 자, 이 알파 위도우가 여성이 되면은 그 여성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요. 첫째, whole phase를 거치는 선택지. 뭐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이제 좀 나만의 펀을 갖고 싶다. 나도 여러 남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 party 이런 곳을 간다든지 뭐 클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작정하고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그 여러 남성들과 성적으로도 좀 개방적으로 생활을 하고 여러 명의 남성과 또 동거를 한다든지 이런 whole phase, 그러니까 여성이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개방된 상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개방된 상태로 그 whole phase를 지나는 여성들이 있어요. 반대로 whole phase가 아니라 알파 위도우가 됐지만 그냥 그 다음 메이라를 찾아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싶어하는 알파 위도우들도 있겠죠. 그런 알파 위도우들은 결혼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위도우가 저에게 그런 열정 어린 마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열정 어린 마음이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기준이 높아요. 단순히 저와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케미스트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여자를 정말 진지하게 테이크한다라면은 제 그 영상 중에 Genuine Desire 영상 보신 분들 있죠? 거기서 나오는 레벨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저는 알파 위도우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어떤 상대로서? 진지한 상대로서.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친구같이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소양이 갖추어진 알파 위도우를 만나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남성적인 프레임으로 알파 위도우로부터 리스펙트만 얻어내면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 진지한 연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whole phase는 보통 고등학교 말 정도부터 20대 중반까지 오는 거죠. 미국으로 치면 하이스쿨, 그죠? 뭐 16, 17, 요 정도부터 파티어가 되면 이제 25, 요 사이에 호 페이즈를 겪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 호 페이즈가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도 10대 후반, 만 나이죠. 만 나이. 고등학교 뭐 3학년 정도, 대학교 1학년. 여기서부터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 때까지 뭐 한 25살 만으로 24살 이 정도까지 여성분이 어떠한 연애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여성분의 이 시간이 이 프라임 타임이죠. 이 전성기가 호 페이즈로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 위도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소양과 중요한 가치들을 세이브하는 기간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호 페이즈를 만약에 겪게 되면 여성이 그 알파 위도우가 호 페이즈를 겪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분은 진지한 만남이나 결혼 상대로서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성분들한테 걸린 베이라들이 퐁퐁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여성분이 본인의 마음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남성을 그냥 순전히 물질적인 생존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면서 일하기 싫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은 ATM으로 전락을 하고 그 남성에게 애를 낳아주고, 이런 경우에는 남성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무슨 뭐 육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줬다고 해서 그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사랑을 준다? 이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설거지론의 실체예요. 이 설거지론이라는 게 이 알파 위도우가 호 페이즈를 거친 다음에 물질적인 생존을 위해서 베이라를 하나 낳으면 그게 바로 설거지인 거죠. 그런데 더 월스한 케이스가 있어요. 더 나쁜 케이스. 뭐냐면 이 호 페이즈를 지나고 나서 그 베이라를 찾는 기간을 에피파니 페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 아, 지금 20대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네, 여자애들이. 내가 지금 옛날만큼 먹어주지 않는구나. 아, 나의 biological clock. 이 시간이 지금 티킹하고 있구나.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30을 넘고 나를 이전처럼 남자들이 원하지 않고 더 젊은 여자애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기간이 바로 에피파니 페이즈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20대 후반쯤 됐을 때 20대 후반이 된 전 여자친구들이 갑자기 전 남자들한테 뭐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는 둥 이러면서 연락하는 그런 시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제 친구놈 하나가 이 에피파니 페이즈에 온 여성분에게 낚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지금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성분이 제 친구가 본인의 현재 부인이죠. 그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남자애가 화장실에 간 동안에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제 손금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손금을 보여달라고. 근데 저는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분에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아, 이거는 내 친구가 오면 하던지 내 친구한테 얘기를 허락을 받고 하던지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때는 또 이 여성분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어서 친구에 대한 예의로 친구가 딱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를 저는 좀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 친구가 그냥 눈치채도록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네 여자친구가 지금 너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손금 봐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여자니까 네가 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서 네 허락을 받고 하던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손금 안 봐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딱 이러는 거예요. 허허허, 뭐 그럴 수 있지. 얘 손금 잘 봐. 이러면서 손금 한번 봐보라고. 아, 제가 속으로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날 헤어지고 나서 제가 친구한테 딱 조언을 줬습니다. 아, 너 정말 이 여자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 일이 벌어진 게 20대 초반이네요. 그 대학교 때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친구에게 다시 한번 그 여성을 만나는 거를 생각해보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 새끼는 이미 여자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저한테 제 조언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이 친구랑은 만나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잠수를 탄 거죠. 그 여자친구 만나느라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 여자애가 자기랑 만날 때마다 낮에 모텔에 가서 대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친구는 동정이었거든요. 이 여성분과 처음으로 그 잠자리를 한 건데 그 여성분이 잠자리 끝나고 나면은 제 친구한테 자기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거 봐라. 제끼라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래도 끝까지 만나다가 결국에는 엄청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얘네 둘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그때 당시에 술도 사주고 달래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저희가 20대 후반에 들어섰을 때 그 사이에 이 제 친구는 여자친구가 한 명, 두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근데 만날 때마다 이상한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친구를 좀 챙겨줬던 이유는 저의 그 몇 안 되는 불알 친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조언도 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이 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때 제 그 손금을 봐주겠다고 했던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 20대 후반에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제가 딱 봐도 이 여자는 제가 딱 봐도 이 여성은 에피파니 페이즈에 딱 있는 그때 여성이었는데
완전히 그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 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그런 느낌을 주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여왕거미, 호 페이즈에 있던 그 약간 발정난 거미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 친구랑 제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행동을 조심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친구랑 절교할 각오를 하고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결혼 나는 반대세. 마치 아버지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저랑 친구는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에는 지금도 연락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실은. 이 친구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막 서운한 편을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너 어떻게 친구로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냐. 제가 얘기를 했죠.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제가 이 친구는 아꼈던 친구라 좀 제가 좀 많이 좀 마음을 쓰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너 생각을 해봐라. 너 이제까지 너랑 나랑 있을 때 네가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산 적이 있냐. 항상 내가 네 얘기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너 연애 힘들 때마다 조언 주고 챙겨주지 않았냐. 너 근데 지금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저도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저는 어쨌든 그 친구랑은 연락을 좀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의 약간 인생이 잘못 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저희는 연락을 좀 안 하게 됐죠.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에피파니 페이즈에 들어온 알파 미도는 보통 본인을 물질적으로 충족시켜줄 베이라를 찾아요. 그런데 찾지 못하면 이제 뭐 30 중반이 되고 40이 되면서 남자가 결혼하기는 정말 힘든 상태인 여자가 되는 거죠. 알파 위도우의 호 페이즈도 지났고, 이제 그러면 뭐 상대 남자를 항상 마음속으로 비교하는 거는 뭐 알파 고스트, 본인이 만났던 알파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거쳐간 그 수많은 남자들 때문에 절대 현재 본인 남자에게 만족을 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에피파니 페이즈까지 지나면서 뭐 우울이라든가 뭔가 그전에보다 더 심한 무거운 정신적인 상태를 갖게 돼요. 약간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나이가 많으신 노처녀분들 중에서 히스테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도 한국은 다행인 게 이 설거지론에 맞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딱히 여성에게 완전히 유리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설거지를 했다 하더라도 남성이 뭐 이혼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가정을 지켜가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면 여성에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보통 미국에서는 제가 항상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혼하면 여성이 남성의 반 이상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거기에 child support, 양육비까지 가져오고 애도 여성이 데려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는 뭐 divorce machine이라는 타입의 여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반복하면서 본인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잃어가는 여성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한 여성이 본인의 타고난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남녀 관계를 이루어가면 안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알파 위도우가 어린 나이에 되고 호 페이즈를 거치면서 여러 명의 남자들과 문란한 기간을 거치고 에피파니 페이즈에 와서 하이퍼게미 본능에 풀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베이라를 하나 낚아서 결혼을 하면 그게 설거지론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이 이혼 결혼 제도가 미국 방식으로 바뀌지 말고 적어도 현재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 그래도 남자들이 살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혼 결혼 제도가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라도 남성의 인생을 박살낼 수 있는 형태로 결혼과 이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혹은 기존의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미국에서처럼 절대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들면, 이 미국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게 여성에게 총을 딱 쥐어주고 자기 머리에 겨누게 허락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겨서 남성이 박살날 수 있게, 거의 그런 정도의 비유를 든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보통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혹은 뭐 어린 나이도 아니죠, 남성들이 결혼을 할 때 본인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여성이랑 결혼을 하면 누가 결혼이나 이혼 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보고 결혼을 합니까? 거의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알파 위도우, 호 페이즈, 에피파니 페이즈를 겪으면서 베이라를 찾는 여성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알파 위도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이 알파 위도우는 어떠한 전형적인 연애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설거지론 쪽으로 귀결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